네, 안녕하세요, 문예신입니다. 오늘은 10인치 제품을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3제로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베르세르크라는 만화의 주인공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박스가 나와 있고요.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제로 제품들은 다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밀봉이 돼 있어서 일단은 비닐 그대로 해서 앞에 아트웍을 한번 보실게요. 정면에는 캐릭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측면에는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가 있고, 이름이 베르세르크라는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영어로 들어가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포징한 이렇게 장면이랑 그다음에 회사에 관한 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뭐 베르세르크 그 주인공의 상징이죠. 만화를 아시는 분이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대검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언박싱이랑 간단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완전 밀봉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뜯어보고 진행을 해 볼게요. 보시면 박스는 이렇게 아래 위로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보시면 이제 흑백으로 만화 분위기를 잘 살렸는데, 이렇게 흑백으로 캐릭터가 이렇게 대검을 들고 있는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접시를 빼면 이제 구성이 되겠네요. 구성은 설명서가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야 거의 비슷하게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캐릭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가 하나, 여분의 헤드가 들어가 있고, 손 루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 밑쪽에도 이렇게 2단으로 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 상징한 드래곤 슬레이어라고 대검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망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즈는 이렇게 스탠드도 해서 루즈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한번 꺼내 볼게요. 본체가 되겠습니다. 일단 분량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웨더링이 엄청납니다. 딱히 뭐 그렇게 저기는 없는 거 같네요. 일단은 본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본체에 끼워져 있었나봐요. 조그만 단검이 되겠네요. 루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난 얼굴, 가츠의 상징이 되겠죠. 이렇게 화가 난 얼굴, 분노한 얼굴이 되겠습니다. 여분의 헤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먹진 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대검을 쥘 수 있는 손이 되겠네요. 약간 구멍이 뚫려 있는. 그리고 이쪽은 약간 뭐 단검을 들 수 있는 이런 포즈의 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 루즈는 조금 손 루즈는 크게 많지는 않긴 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윗부분을 보시면 망토가 되겠고요. 이 망토는 그때 캐타 때도 말씀드렸지만 웨더링 수준이 엄청납니다. 이 망토 재질에서도 거의 무슨 곰팡이에 핀 것처럼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굉장한 웨더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가 되겠네요. 그 보호건 이 있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이 보호건을 접었을 때 아마 쓰는 루즈인 것 같아요. 그 표현한 루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검이 되겠습니다. 대검 굉장히 큰데요. 거의 제가 들어도 이렇게 이 정도로. 웨더링도 굉장히 엄청나게 잘 되어 있고요. 상태도 일단은 대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조그만 눈인데 이건 아마 이 접히 보호를 결합하는 이렇게 파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탠드가 되겠습니다. 일단 루즈는 이렇게 되겠고요. 일단은
너무 잡다하게 많아서 정리를 한번 하고 상세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즈를 일단 한번 살펴보실게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피규어를 한번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와서 이렇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좀 이렇게 설레긴 하는데, 어찌됐든 루즈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손부터 한번 보실게요. 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검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손, 그 다음에 주먹진 손, 그 다음에 요건 이 루즈가 좀 작다고 했더니 핫토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루즈들을 이렇게 장착을 하지 않고 다 빼서 이렇게 케이스에 담아서 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검 이렇게 수리검이 한 6개 정도, 6개인가요? 5개가 되고, 이렇게 조그만 단검도 들어있었고요. 따로 이렇게 꽂혀져 있었거든요, 본체에. 그래서 이 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수리검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모양의 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은 이렇게 3개가 되겠고요. 손에는 이렇게 붕대 부분이 다 실제로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웨더링도 충분히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피가 묻은 듯한 웨더링도 손 전체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은 부분이 아니고 손마다 또 틀려요. 이렇게 대검에 들고 있는 부분은 대검 쪽, 손잡이 쪽에 이렇게 피가 많이 묻어 있다든지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손 하나에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업을 많이 했고요. 어찌됐든 손루즈는 이렇게. 그 다음에 단검이 되겠네요. 단검은 앞쪽에 이렇게 차고 있던 단검인데, 단검도 전체적으로는 통짜 플라스틱이긴 한데 웨더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 부분도 이렇게 조금 오래된 듯한, 여러 번 쓰고 만 듯한 이렇게 웨더링에 색깔이 잘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뒷부분도 이 부분은 다 실제 천으로 이렇게 다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잡이 부분도 웨더링이 충분히 잘 들어가 있고요. 단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그냥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무게감은 없긴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도색이 잘 되어 있어서 실제 스틸이 아닐까 하는데, 자세히 보면 또 티가 나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단검이 들어가 있고요. 요건 수리검이 되겠습니다. 수리검은 앞쪽에 5개를 차고 있는데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웨더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호건이 되겠네요. 보호건은 요 작중에서 캐릭터가 이렇게 돌려서, 얘도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긴 하는데 연사할 때 쓰는 보호건이고요. 팔에 장착해서 실제로도 팔에 장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따로 또 보여드리고, 이건 이렇게 펼쳤을 때 보호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접어서 뒤쪽에 이렇게 장착할 때 쓰는 보호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뒤에 장착을 할 때는 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가고 조립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립을 푼 후에 이게 바디 부분만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찌됐든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접혀져 있는 보호건으로 들어가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은 화살촉이 몇 개라도 이렇게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화살촉까지는 구현이 안 되어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세세하게는 다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얘도 실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튕길 수도 있고요. 보호건도 도색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기 우드 부분의 도색 상태라든지 스틸 부분의 웨더링이라든지 굉장히 수준급으로 잘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분의 헤드가 되겠습니다. 헤드도 제가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3제로에서 공개를 했을 때는 헤드가 굉장히 좀 바디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그리고 만화의 그 느낌을 많이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도 좀 많이 했었고, 예약을 할까 말까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만화의 그 캐릭터를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 헤드 말고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힘주고 있는 헤드가 되겠고요. 얘도 굉장히 잘 표현했어요, 캐릭터를. 이런 인상 쓴 헤드가 이 브레스레이크 가치의 그 상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헤드는 굉장히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분의 헤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검이 되겠습니다. 대검은 굉장히,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크기가 웅장합니다. 그래서 이 만화상에서는 이 대검이 한 200kg 정도 되는 대검이라고 하는데, 용을 잡을 때 썼다고 해서 이름이 드래곤 슬레이어인데 어쨌든 굉장히 무식한 대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속이 비어있는 플라스틱이라서 얼핏 들어보기 전까지는 묵직한 느낌이 있는데 들어봤을 때는 물론 크기가 크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가볍진 않긴 하지만 어찌됐든 좀 플라스틱 특유의 가벼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뭐 대신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날에 들어서 있는 피 웨더링이라든지 이렇게 검신 중간 부분에 와클 이렇게 뭐죠? 스크래치나든지 이런 피 웨더링까지도 세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도 마찬가지고요. 뒤쪽도 이렇게 다 세세하게 다 웨더링이 되겠네요. 웨더링은 굉장히 마음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쪽도 검신 부분도 보시면 이쪽에 세 부분의 웨더링이라든지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 천으로 이렇게 감겨 있고요. 감겨 있기는 한데 얘가 풀리지 않게 본드 처리가 다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이런 단검도 그렇고 손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느낌은 충분히 달지만 풀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흩날리는 그 천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밑쪽도 약간의 세세하게 피 웨더링이라든지 가 이렇게 오래된 듯한 느낌의 웨더링까지 충분히 꼼꼼하게 다 웨더링이 잘 되어 있고요. 도색은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망토가 되겠습니다. 망토는 앞서 이렇게 게타헤드 리뷰를 해드렸지만 굉장히 더럽게 이걸 웨더링이라고 해야 될지 어디 굴러다니는 천을 이렇게 갖다가 뜯어놓은 건지 모를 정도로 웨더링이 엄청 잘 되어 있고요. 실제로 보면 이런 보풀하기 같은 것도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걸 너무 고정을 받게 하면 잘 안 떨어지는구나. 이런 거 보시면 보풀하기가 이렇게 실제로 붙어 있습니다. 개털 붙어 있듯이 이런 것까지 엄청나게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안 해줘도 될 텐데 어찌됐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잘 표현하는 웨더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토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와이어가 다 들어가 있어서 중간중간에도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도 이렇게 들어있고 중간에는 2군데가 들어가 있겠네요. 그리고 끝에 총 4군데의 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끝쪽에는 와이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장착하는 부분도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망토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망토도 굉장히 큰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탠드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둘러보면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스탠드였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투박합니다. 앞서 리뷰해드렸던 메디콤 토이처럼 쓸데없이 크게 만들었고요. 일단 그리고 이쁘지도 않고요. 굉장히 길기만 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스탠드인 것 같아요. 특이한 거는 이렇게 중간에 라체 간지를 써서 딱딱딱 움직일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고정력은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얘는 제가 보니까 본체를 이렇게 고정하는 스탠드가 아니라 대검이 얘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들었을 때 자세를 잡았을 때 대검을 보조해주는 아마 스탠드 같아요. 그래서 대검을 이렇게 올려놓고 포즈를 잡는다든지 하는 아마 대검 전용 스탠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무식하게 발판을 만든 것 같긴 합니다. 이 피규어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스탠드인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루즈는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본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본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체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좀 많이 흥분해서 앞서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작품의 캐릭터인지를 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간 것 같아서 흥분해서 빨리 까보고 싶어서 그래서 일단 캐릭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가자면 일본 만화책의 주인공이고요. 애니메이션도 물론 나오긴 했고 베르세르커라는 작품의 가츠라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캐릭터고요. 이 만화책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 인생 만화책이라서 혹시 만화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캐릭터일 텐데 혹시 만화를 좋아하시거나 만화책을 좋아하시는데 모르신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는 애니메이션이 됐든 만화책이 됐든 어찌됐든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너무 스토리도 방대하고요. 잘 짜여져 있고 그리고 뭐 작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하고 디테일이 뛰어나다 보니까 제가 감히 추천을 드리는 작품 중에 하나의 캐릭터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 메디콤 토이 제가 앞서 리뷰했던 엘사 안나에서 나온 메디콤 토이에서도 이 캐릭터가 나왔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헤드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프로토타입이 더 마음에 들었는데 그 외적인 거는 3가 뭐 웨더링이라든지 이런 루즈는
굉장히 정평이 나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얘로 왔는데 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메디컴 토이 쪽에 가츠를 제가 실물을 보긴 했는데 상체도 굉장히 빈약하고 헤드 말고는 루즈들의 이렇게 웨더링도 약하고 재현율도 좀 낮은 것 같아요. 바디도 좀 볼륨감이 없고 충분히 이제 멋지게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바이긴 하고요. 어쨌든 그거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베르세르크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아트 오브 워라는 그 일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10년 아마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10년 넘게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르세르크 피규어는 그쪽에서만 생산을 했었는데 그래서 거의 스태츄 위주의 제품이 나왔었는데 가격이 굉장히 굉장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 60만 원 정도 아마 스태츄 가격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격이 너무 세서 그 가격에 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져서 이걸 굉장히 많이 먹는 회사였는데 얼마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그 독점이 풀렸나 봐요.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이 가츠 피규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뭐 그 이 마지막에 이렇게 그 가츠 피규어 중에서도 제일 최근에 나온 이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3제로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요. 어찌됐든 캐릭터는 이렇게 해서 가격은 아마 일본 출시 가격이 29,800엔 정도 돼요. 그래서 아마 가격은 좀 핫토이보다 나가는 편이죠. 근데 국내 가격은 국내 예약을 받을 때는 27만 한 6천원 정도 예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해외보다 좀 저렴하게 받았던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본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부터 한번 보시면 헤드는 프로토타입에서 공개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조금 약간 조형도 고쳐졌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작았었어요. 헤드가 몸체에 비해서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사이즈는 좀 적절하게 바뀌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형도 약간 좀 수정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그 만화의 캐릭터를 잘 표현한 것 같고요. 근데 옆모습은 약간 아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디테일하게 잘 표현된 것 같고요. 제가 3제로는 이렇게 인물 피규어는 처음 사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조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면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잘 됐고요. 옆쪽에 이렇게 목 쪽에 보시면 그 만화에서 나오는 낙인이 있는데 이런 낙인도 세세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옆쪽도 전체적으로 조형 굉장히 수준급으로 잘 나왔습니다. 헤드도 도색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렇게 까마잡잡한 이렇게 그을린 듯한 피부를 잘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 부분도 약 두께감이 있게 잘 조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동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그 앞서 리뷰에 해드렸던 그 엘사처럼 실리콘 헤드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핫토이보다 훨씬 더 나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핏도 있고 그 다음에 가동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래서 헤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 쪽으로 내려오면 이 제품에서 그 가죽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가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물론 레자겠죠. 레자인데 어찌됐든 전체적으로는 다 가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죽도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웨더링이 다 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 이렇게 도색을 한 것 같은데 웨더링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갑주 부분도 그렇지만 이런 가죽 부분도 이런 뒤쪽에 보시면 굉장히 헤어져 있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수준급으로 잘 되어 있어요. 인물 피규어도 이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그 3제로 제품은 정말 믿고 살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제가 만족스럽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뒤쪽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호건이 되겠는데요. 보호건을 이렇게 조립했던 걸 다 풀어서 뒤쪽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게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립이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수납이 되진 않고요. 그리고 보시면 요건 아까 제가 루즈 설명드렸던 그 표창이 되겠죠. 요거는 수리검은 다 하나씩 다 빠지고요. 마찬가지로 단검도 제가 착용을 해놨고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런 작은 가방이라든지 여기에는 이제 수류탄이 들어가는데 조그만
이런 부분의 웨더링도 굉장히 잘 수납감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모양도 잘 잡혀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부 웨더링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잘 녹아 있어요, 도색이.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의수가 되겠는데, 이 캐릭터는 그 팔이 잘려서 의수를 달고 있는데 의수 부분도 굉장히 이 도색이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손가락 부분은 그 핫토이 아이언맨과 마찬가지로 전지 손가락이라서 다 이렇게 가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쪽으로 이어지는 스프링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가동을 할 때 얘는 움직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그 만화상에서 가동을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스프링 부분이라든지 의수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형이 잘 되어 있습니다. 피가 약간씩 묻어나는 도색도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안쪽 부분에도 안쪽의 천 부분도 도색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의수 부분도 이렇게 그 메탈 느낌이라든지 피가 묻어 있는 느낌이라든지 세세하게 터칭이 안 들어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대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그 손 부분이랑 교체하는 손 부분이랑 그 팔 손목 부분의 분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그 전시를 했을 때도 한 라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갑주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피가 들어가 있고 웨더링이 들어가 있고요. 안쪽 부분에 이렇게 감겨주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다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고정을 굉장히 잘 한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라면 손은 실리콘 손이 되겠는데 실리콘 바디의 이게 단점이라면 이염이 있겠어요. 이염은 이렇게 보시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색이 이렇게 다 묻어났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좀 급하게 급하게 발매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색이 전체적으로 약간 좀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게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도색이 완전 마르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바디 부분엔 좀 이염이 있긴 합니다. 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실리콘 바디는 핫토이 같았으면 아마 여기에는 비닐이라든지 덧대져서 이렇게 이염을 막아서 출시를 했겠죠. 근데 얘는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천 부분이라든지 이게 다 쓸려서 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근데 갑주에 가리는 부분이긴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로토타입 공개됐을 때 이게 워낙 한 제품 가지고 아마 전시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다 찢어져 있었어요. 이게 실리콘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좀 가동을 해봐도 좀 튼튼하게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튼튼함을 좀 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실리콘 이 팔에 전체적인 두께도 굉장히 두꺼운 편이고요. 그리고 이 힘줄 표현이라든지 요즘에 뭐 상처라든지 이런 것도 세세하게 다 조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상체는 이렇게 하고요. 전체적으로 샷을 한번 보실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키는 굉장히 큰 편이에요. 이게 보시면 그 12인치 스탠드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스탠드가 따로 안 들어있어서 세워놨는데 보시면 거의 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도 이렇게 간당간당한 느낌을 줘서 아마 이게 실제로도 만화상에서는 이 캐릭터가 굉장히 덩치가 크고 키가 큰 편인데 고정을 너무 핫토이가 안 맞는 건지 얘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12인치로 출시가 됐는데도 키 차이가 기존 타사 제품의 이렇게 캐릭터에 비해서는 좀 사이즈 차이가 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전체로 보시면 여기 갑주의 웨더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요. 뒤쪽도 보시면 갑주를 감싸고 있는 뒷부분도 이렇게 다 가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레자 가죽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로 그 이런 부분은 타사 같았으면 아마 연질 PVC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도 실제로 다 가죽을 다 덧대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고정을 굉장히 잘 거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점은 안쪽에 들어가는 바지 재질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한 세월이 조금 지나면 아마 다 일어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습한 느낌이긴 한데 싸구려 재질 느낌이 많이 나는 재질이라서 아니 안쪽 부분은 좀 많이
세월이 지나면 헤어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원체 캐릭터가 웨더링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뭐 웨더링이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안쪽 재질은 좀 아쉽긴 하네요. 어찌됐든 네, 이렇게 발쪽 부분도 보시면 이쪽도 가죽 처리가 다 되어 있고요. 요 바지 부분, 신발 부분만 실제 가죽이 아니라 연질 PVC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한 느낌은 도색을 잘 처리해서 전체로 다 가죽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도 가죽인가 하고 보다 보면 PVC이긴 한데 많이 티가 나진 않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신발 부분까지 세세하게 전체적으로 웨더링이라든지 신경 쓴 티가 많이 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굉장히 지금 마음에 잘 들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캐릭터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대검을 이렇게 등에 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얘를 이렇게 걸고 얘도 고정에 맞게 이렇게 다 재현을 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해서 걸어서 이쪽으로 갔나? 이쪽으로 걸어서 돌리면 끼워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졌네. 어찌됐든 이렇게 등에 멜 수 있게도 물론 당연한 거겠지만 착용 가능하게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 이제 가동률을 한번 보실게요. 자, 가동률은 상체는 이렇게 제껴서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대신에 어깨 하추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올라가긴 하는데 아마 이런 가죽 부분에 걸리다 보니까 아마 무리하게 올렸을 때는 이게 아마 이 부분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무리한 상체 쪽으로는 무리하게 위쪽으로는 이렇게 무리하게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앞쪽으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 올라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앞쪽 이거 팔꿈치 관절은 굉장히 굉장히 뻑뻑해요. 웬만한 힘을 이렇게 줘야지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아마 대검을 들어야 되니까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뻑뻑하게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체 부분은 이 정도로 되겠고요. 그리고 헤드 가동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목 부분이 연질 이렇게 실리콘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였을 때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상체 부분은 앞쪽으로 이 정도. 상체 부분은 아마 이 갑주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하체 부분이 되겠네요. 하체 부분은 라체 칸제를 써서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무릎도 마찬가지로 라체 칸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체 가동률은 뭐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요. 많이 이렇게 걸리는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목이 되는데 발목도 약간의 구겨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끝쪽 부분이 일자인 것 같은데 약간의 파임이 있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목도 가동률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가동률은 전체적으로 준수한 편이긴 합니다. 상태가 좀 아쉽긴 한데 하체는 충분히 가동이 잘 되는 편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베르세르크를 살펴봤네요. 일단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3젤에서 나온 베르세르크 가츠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수준급으로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의상의 웨더링이라든지 만화상의 캐릭터를 잘 표현한 조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모션 이런 루즈 하나의 디테일까지 나무랄 데가 없는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대신에 완전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단점도 존재하긴 합니다. 기본 스탠드의 부재라든지 아니면 이 실리콘 바디의 이염 부분이라든지 도색도 좀 급하게 발매를 했는지 약간 좀 묻어나는 느낌도 들기도 했고요. 이런 아쉬움이 좀 있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런 건 3제로가 물론 3에서는 캐릭터 피규어를 여러 번 발매를 하긴 했지만 3제로에서는 이렇게 창작물에 관한 피규어는 인물 피규어는 많이 나온 편이 아니라서 그런 거는 차차 좀 고쳐가야 할 문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네요.
어쨌든 제품 자체는 감히 말씀드린 건데 여태껏 나온 그 베르세르크 피규어 중에서는 가성비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베르세르크를 좋아하시는 팬이라면 한번 구매를 생각하셔도 좋을 제품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요런 이 만화를 몰랐거나 알고 계셔도 안 봤던 분이 계신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3.0의 베르세르크 가치를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